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23일 수요일에 아주 늦게 인사드리는 편의적 브리핑의 책임 프로듀서 김사름입니다. 제가 지난번 브리핑으로 브리핑이 상당히 늦어졌는데요. 일단은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3일에서 4일 정도의 텀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변명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브리핑과 찐따라디오 두 개를 진행하면서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갑자기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아져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며칠간 편의적 브리핑을 업로드를 시키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간에 지금 녹음이 되고 있고 바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이 브리핑을 기다려 주시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들께 해당 사항에 관련해서 업로드가 지연된 점 앞서 말했다시피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오늘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뉴스 대신에 제가 특별 기획 같은 코너에서 좀 더 팝온 뉴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한 코너 조금 더 팝온 뉴스 혹은 좀 더 팝온 뉴스. 첫 번째 기획은 쿠팡 대 이마트 기사입니다. 예. 지금 총선 전야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한창 더민주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연일 정치부 기자분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제가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뉴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묻혀버린 이슈들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 위해서 짧은 지식이나마 나름대로 조사를 한 토대로 지금 첫 번째 기획인 쿠팡 대 이마트의 가격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쿠팡과 이마트의 역사를 제가 좀 읊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 두 자료의 출처는 한국 위키에서 제가 가져왔고요. 일단 짧은 것순부터 좀 할게요. 쿠팡입니다. 쿠팡 2010년도 8월 10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겁나 짧아요. 6년 됐습니다. 설립자는 김범석 씨고요. 대한민국 이커머스 웹사이트라고 등록이 돼 있고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긴 뭐 6년밖에 안 됐고 그지 눈에 띄는 그런 게 제 차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선수 이마트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요. 1993년 11월 12일 날 설립이 됐고 설립자는 이명희 씨입니다. 예, 대기업답게 모기업과 자회사가 나와 있는데요. 모기업은 신세계, 자회사는 신세계 조선호텔, 신세계 푸드, 에브리데이 리테일, 그러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거죠. SSM. 그리고 SM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사인지 아닌지 여부는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겠죠? 네. 그리고 위드미 FS라는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습니다. 93년도 11월 12일 날 저기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서 1호점이 개장됩니다. 그리고 쭉 개장하다가 97년 2월 1일 날 상하이 취양점을 개장합니다. 해외 오픈을 한 거죠, 처음으로. 그리고 2004년 10월 1일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 오픈. 그리고 2006년 5월에 월마트 코리아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이제 픽업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근데 이 픽업 서비스라는 게 뭐냐? 이제 매장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 것을 이제 매장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같은 해 07년 10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2010년 10월 26일 날 이제 코스트코에 대해서 패러디를 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5월 13일 킴스클럽 마트를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석에다가 그 인수했다는 기사를 붙여놨어요.
자, 일단은 이 유통업계의 두 사람들의 역사를 일단 알아봤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워낙에 좀 파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마트 쪽 기사는 제가 일부러 배제를 좀 시켰고요. 편파적인 방송에 대해서 무리를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쿠팡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제가 그 쿠팡이 가격 전쟁을 하기 이전에 언론 보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3건 정도 제가 살펴보고 현재 가격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뉴스에는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30일 날, 그 작년이죠. 15년도 1월 31일 날, 그 허핑턴 포스트에 올라왔던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쿠팡의 솔로 탈출 1박 2일 여행 상품이 취소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뭐냐면은 쿠팡의 남녀 단체 미팅 그리고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설날은 설레는 날, 말장난 한 번째, 이러는 상품을 출시했으나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15년도 1월 29일 설 연휴 남이섬 여행이라는 미팅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혼 남녀 20명이 모여서 이제 남이섬에서 서로 난리를 치는 것이었고요. 2월 9일 날 이제 설날 연휴 중에 출발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요. 남자는 49,000원, 여자는 29,000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자들이 이거 성차별이다, 뭐 여러 가지, 뭐 남자라 돈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뭐 여러 가지 문구를 남겨서 난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문이 커지니까 쿠팡 측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발표를 했나, 의도와 달리 상품 가격으로 논란이 되어 안타깝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기획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상품을 없애버립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제 솔로 대첩이 있었는데 결과는 참담하죠. 이제 그에 관련해서 유명한 사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5년도 9월 16일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자료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또 갑질 논란, 쿠팡, 짝퉁 판매, 허풍 보장의 업체 도산이란 아주 그냥 강력한 제목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일 날 국회의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이제 14년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제 L 업체에 등산용 힙색을 납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품이 알고 보니까 스윙고라는 업체의 특허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의 판매 제품은 스윙고가 출고가 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짝퉁을 이제 납품을 했다는 건데요. 쿠팡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성남에 있는 땡처리 시장의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고요. 이것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되었냐? 이제 스윙고 측에서 AS 신청을 접수를 한 후에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스윙고 측에서는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윙고 측이 항의를 해서 4월 23일 날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뭐 원래 기간이었으니까 조금 본사 그 스윙고 측이 좀 억울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쿠팡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스윙고 측에 20억 상당한 이제 5만 개를 판매를 제안을 했다고 스윙고 측에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상은 1만 5천 개만 팔아줬고 해당 업체는 도산해버렸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도 일단 논란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14일 날 산자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를 어기고 협력업체 독점 공급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랑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으면 다른 회사, 뭐 위메프 혹은 티몬 이런 데랑은 이런 동일한 관계를 맺지 마라. 그러니까 베타 조건부 거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삼았는데 이 변명이 참 웃깁니다. 농구를 하다가 다쳐갖고 나갈 수가 없다. 입장을 표명을 했고, 이제 대신에 이제 박대준 정책실장분을 내보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건이고요. 이제 최근 근래 뉴스가 이겁니다. 노컷 뉴스에서 나온 거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쿠팡 김범석
4천억 적자 경영. 뚝심인가 뭐뭐함인가라는 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2010년도에 창립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2010년도에 창립한 이후에 물류 그리고 마케팅 투자 때문에 적자 경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4천억의 적자를 냈는데 이제 쿠팡 측에서는 이게 전략적인 적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비유를 하냐? 아마존과 흡사하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년 적자를 냈더니 나중에 전자상거래 1등이 되지 않았냐 이런 논리고요. 이제 지금 근데 이거에 반하는 시선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이 굉장히 한정돼 있죠. 그리고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을 진출했기 때문에 경영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시선도 있어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현재 역점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로켓 배송인데 이 로켓 배송은 왜 흔히들 소셜 커머스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택배 회사에서 이거를 납품을 해주게 되죠. 그 납품이 아니라 여기서 배달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쿠팡 내 자체로서 배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문 후 2시간 내에 배송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배송 트럭 그리고 소위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 때문에 수천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크게 굵직한 3가지 이슈를 제가 들고 왔고요. 이것은 이제 쿠팡이 이마트와 가격 전쟁을 하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됐는지 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건에 대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쿠팡과 이마트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됐는지 조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2월 18일 날 신세계가 먼저 선제를 때립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마트발 가격 전쟁, 최저가 잡는다. 쿠팡의 견제구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마트에서 오프라인에서의 최강자가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최저가 경쟁을 하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물품을 기저귀로 청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이 아시아 경제 측에서 판세를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가격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소셜 커머스가 오래 버틸 수가 없을 거다. 이제 그 이유는 현재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이제 그 시장에 따르면 이 시장의 기저귀는 마진이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5% 이하고 소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걸 손해보면서 팔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다라는 이제 다시 말해서 선전포고를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2월 22일 날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도 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르포 이마트 쿠팡 정면 충돌 가격 전쟁 첫 주말 현장을 가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중제목이 좀 인상 깊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마트 최저가에 소비자들 응답했다 대 영향 미미 배송 모바일 환경 쿠팡이 더 강해라는 제목인데 이 판세를 요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목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토요일 20일 오후에 이마트 용산점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한 건데 지금 기저귀 2종이 할인 행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해당 매대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지금 쿠팡에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 비교도 해봤다. 이제 그 현재 가격 전쟁의 첫 타자는 이제 기저귀랑 분유였고 이마트 측에서 밝힌 바로는 행사 상품인 이제 하기스는 3배, 이제 마미포코는 9배, 그리고 이마트몰의 판매량이 6%에서 40%까지 아주 그냥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소리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쿠팡에서는 그냥 별일이 없다. 뭐 우리는 원래 최저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밋밋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이틀 후에 연합뉴스의 보도가 또 나옵니다. 2월 24일자 연합뉴스의 제목입니다. 이마트 내리자 쿠팡도 내렸다. 가격 전쟁 본격화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기저귀랑 분유 가격을 이마트에 맞서서 일제히 내렸다는 건데 쿠팡 측의 변명이 상당히 웃겼습니다. 쿠팡 측은 대형마트 대응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내린 최저가이며
가격 모니터링에 따라서 인하처를 한 겁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마트는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이제 온 오프라인의 대표 업체를 가격 점검을 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가격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 제 개인적인 소관은 쿠팡 측에서 상당히 겸손하다.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 이제는 최허명 기사가 나옵니다. 2대1리에서 나왔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마트 대 쿠팡. 이마트 vs입니다. 예. 기자가 직접 기저귀 주문 배달시켜보니 라는 기사인데요. 제목이 곧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자가 직접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켜본 거예요. 자, 이것에 관련해서 조건이랑 날짜를 설명해 줬습니다. 26일 날 오전 9시에 주문을 했고 해당 상품이 이제 둘 다 행사 중인 하기스 매직 팬티 여아용 4단계를 주문을 했고 결제는 모바일로 결제를 했습니다. 쿠폰이랑 할인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답니다. 가격은 현재 2월 26일 날 당시로 배송비 추가가 되는 것이 있다 보니 쿠팡이 우세하다. 이제 정확한 내용은 설명해드리면 이런 건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3만 원까지 구매해야 무료 배송이 들어가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98 배송 해가지고 9,800원 이상만 구매하면 무료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상품이 3만 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배송비가 더 들어갔고, 그래서 쿠팡이 우세. 그리고 두 번째, 배송 시간은 이제 당일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마트에서. 그러니까 매장에서 바로 쏴주는 거죠. 당일 배송이 가능한 이마트가 이겼어요. 뭐 쿠팡도 느린 건 아닌데 어쨌든 물류센터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자체 배송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느렸겠죠. 이마트가 이겼고, 이제 세 번째, 기타 서비스 관련해서는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유통업계라는 그 CS 자체가 상당히 지금은 상향 평준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전부 비슷했어요. 그런데 쿠팡의 그 쿠팡맨의 배려가 상당히 눈에 띈다고 기자분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쿠팡을 이용해봤기 때문에 쿠팡맨의 배려는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날 이런 게 나왔습니다. 주간 경향에 나왔고요. 이마트는 왜 쿠팡을 잡으려 하나? 잡으려 할까? 또 편집을 제가 맘대로 했습니다. 구어체다 보니까 이러네요. 내용은 이겁니다. 왜 잡는가? 왜 그런가? 이거를 분석을 한 건데, 이제 위기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마트 측에서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26.3%, 분유 같은 경우에는 27.9%가 감소해 버렸어요. 이 수치는 사실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해당 수요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평가고요. 그리고 전체 거래액 증가분도 상당히 다른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53조 3,940억. 그죠? 예. 그래서 19.1%가 증가했는데, 대형마트의 전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48조 6,350억. 그래서 2.4% 증가분이 상당히 다르죠. 5배 정도 큽니다, 온라인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마트 측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플러스 거기다가 대형마트가 싸다라는 인식이 많이 깨졌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나가기 전에 얼마 전에도 이제 마트를 찾는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 20대, 30대는 더 이상 마트를 찾지 않고 그 자리를 40, 50대, 심지어 노인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마트가 진행 중인 PB 상품, 자체 상품이죠. 노브랜드라는 이미지와 겹치기 때문에 쿠팡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달이 넘어가는데요. 이제 3월 2일 이제 중앙일보에 나온 보도입니다. 단독 보도고요. 쿠팡에 왜 대응 안 하나? 반격 나선 정용진이라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세계 고위 관직자의 말에 따르면 정용진 씨가 쿠팡이 적자를 보면서도 20대, 30대 여성이 주로 사는 상품은 물론 관련 유아용품 그리고 신선식품도 가져갔다. 우리는 대응 안 하고 방관했는가? 이렇게 하면서 역정을 내셨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파격적 인사를 다 감행을 했고, SSG페이, 그러니까 쓱페이죠. 이거 관련 광고 20억을 부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해당 카피라이터 분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제 거기다가 최저가 경쟁을 들어갔고,
현재 지금 그쪽 신세계 고위관직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기저귀랑 분유에 이어서 뭐 햇반, 생수, 커피, 휴지 등 이제 전략적인 품목을 정해서 최저가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쿠팡 측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쿠팡 측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내부적으로는 일단 전 품목 최저가 판매를 하고 더불어서 9,800원, 그러니까 이른바 98무배라고 하죠. 줄여서 이거를 9,800원 무료 배송을 이제 쿠팡이 매입한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협력업체 납품가 인하 압박이 되지 않겠냐?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경쟁하는 업체 늘어난다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이제 롯데마트와 위메프도 경쟁을 하고 있다. 이제 곁다리로 소개를 좀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의 목적은 아까 왜 신세계가 쿠팡을 잡으러 하는가 그것에 대한 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목적은 결국 연간 50조 원을 넘어간 온라인 소매 시장의 패권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는 계속 지나갑니다. 3월 7일 날 좀 기사가 많았어요. 한국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유전쟁 뛰어든 쿠팡, 이마트. 시간 지나면 역효과 날 텐데, 이제 꽤 주간이 돼가니까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상적인 그래프, 남양유업의 그 주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3월 3일에 이제 82만 6천 원이었는데, 이게 3월 7일에 좀 떨어져갖고 79만 7천 원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지속되면 식품 제조업체가 부정적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7일날 쿠팡이 할인하면 분유를 더 많이 먹을까라는 보고서에서 이제 할인을 하게 되면 현재는 더 많이 사더라도 총 수요에 영향은 작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쳐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구매하는 구매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많이 산다고 해봐야 분유를 구입하는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이제 같은 날 경향비즈에서 이런 기사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마트와 쿠팡의 10원 전쟁, 결국은 이마트가 이긴다? 라는 끝에 물음표를 달고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전문가 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연구원의 보고서 이마트의 반격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변화 2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이마트가 쿠팡보다 유리할 거다, 우위다라는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산 그리고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인데 이제 일단 매출 규모가 쿠팡의 4배인 점, 그러니까 구매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고 진열하는 MD들의 능력이 쿠팡보다 이마트가 유리한 겁니다. 이유는 뻔한 거죠. 이미 생필품 MD에서 70% 이상을 MD를 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70% 이상이 생필품이고요. 전체 80% 이상이 직매입, 그리고 축적된 네트워크 측면에서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이마트가 쿠팡보다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마트가 이긴다는 이런 분석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데일리에서 또 기사가 나와요. 이거는 좀 쿠팡이 불리한 기사인데 이제 김천일균 쿠팡 부사장 물러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제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났고 그래도 쿠팡에는 고문으로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면 아까 밝혔던 그 농구 때문에 다쳐서 그러신 거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날은 굉장히 쿠팡이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업자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시그널이 계속 나옵니다. 전자신문이고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슈 분석. 이마트 vs 쿠팡. 쩐의 전쟁 해서 이제 다른 업체들도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알려주는 것이죠. 위메프와 티몬이 지금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위메프는 이렇습니다. 위메프 플러스에서 유아용품 관련 상품을 최저가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경쟁사보다 비싸면 해당 차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을 하겠다고 아주 공언을 하셨고 티몬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5,400여 종의 생필품을 대규모로 직매입을 하고 최저가 상품 전담 배송 서비스 등을 도입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후에 우려를 또 남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파는 곳과 입점 판매자 모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상품을 매입해서 파는 이제 소셜 유통 채널, 티몬, 위메프, 쿠팡 이런 사이트들은 그러니까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다간 진짜 역마진 나서 말라 죽는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날이 또 지나갑니다. 3월 8일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쿠팡 유통업계 가격 전쟁에 도화선이 된 배경은 이라는 건데 내용은 별다를 거 없어요. 아까도 앞에 말했다시피 쿠팡을 왜 까는가? 대체 왜 쿠팡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그거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 이제 구체적인 수치가 조금 언급이 돼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5년 말을 기준으로 회원수가 2,670만 명이고 거래액을 2조를 달성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6년 만에 이 정도 컸다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고 거기다가 마진을 줄여서 할인가로 공급하고 자체 배송 일량인 쿠팡맨 때문에 급부상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측에서 10억 달러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제 눈꼴 사납다는 의미겠죠. 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기사를 그냥 가지고 와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이제 그러고 나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에는 또 안팎으로 시달리는 쿠팡 해서 쿠팡을 흔드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언급은 자세히 안 드렸지만 이 쿠팡맨 관련해서도 이제 물류 측 협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일단은 좀 불완전하게 매듭된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거에 관련해서도 물류업계 측에서도 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비단 지금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셜 커머스 측에서도 쿠팡을 못 가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 흔드는 기사가 하나 나갔고요. 같은 날 경향신문에서 이제 새로운 경쟁자 지마켓이 등장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마켓도 이마트발 최저가 경쟁의 가세 한 달간 150개 품목이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상품 전문가가 소개하는 온라인 편집 매장 G9, 지구라고도 하죠. 뭐 저는 G9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G9에서 최저가 도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주차는 이마트랑 쿠팡에서 하고 있는 기저귀, 분유, 물티슈, 화장지 해서 6가지를 최저가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 맨날 조사를 해갖고 조정을 할 거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추가된 점이 아무래도 후발주자니까 좀 더 파격적이어야겠죠. 전 상품, 해당 그 전략 상품의 무료 배송에 이 최저가 도전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5%를 캐시로 돌려준다는 아주 획기적인 기획을 하는데 글쎄요. 이때쯤이면 한창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그 이틀 뒤인 16일, 3월 16일 날 한겨레에서 우려스러운 기사를 내보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너도 나도 최저가, 혼란스러운 소비자라는 제목인데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2월부터 3월 거의 넘었죠?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주 들불 지피듯이 소셜, 대형마트 할 것 없이 다 가격 전쟁을 하니까 지금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인터넷에서 쇼핑 구매할 때 하듯이 여러 가지 구매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이게 진짜로 싼 가격인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업체가 최저가 선언을 하기는 해도 이 최저가 선언이 진실성이 퇴색을 해도 절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고, 이제 말미에 그 녹색 소비자 연대 정책국장 이주홍 씨의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따와봤습니다. 사실 여부를 책임지지 않는 최저가 마케팅으로 업체들이 소비자를 사실상 기만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를 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3월 16일엔 이렇고, 가장 최근에 이틀 전
3월 21일 날에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마트 쿠팡 가격전쟁 한 달. 승패 없는 윈윈. 이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2월 18일에 가격전쟁이 시작이 됐었죠. 가격전쟁이 시작이 됐었죠. 그 해당 중간결과급 뉴스입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득이 정말 많이 챙겼어요. 온라인 쇼핑몰 SSG, 쓱이라고 하죠. 쓱은 이제 방문자 수가 66.3% 증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유통시장 1위를 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쿠팡이 피해를 받느냐? 그쪽도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쟁을 한 이후에 10% 정도 방문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고객들이 크게 이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업계 관계자는 이것을 판단하기를 온라인 구매자의 목적성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별 차이 없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홈쇼핑이라고 자꾸 제가 언지를 하는데, 홈쇼핑이 아니라 인터넷 업체, 뭐 11번가, G마켓, 쿠팡 이런 데서 구매를 하게 되면 기본가 플러스 옵션가가 붙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최저가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직접 그것을 선택을 해보고 가격을 내봐야 그것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최대한 싸게 구입하자. 아무래도 대형마트보다는 시일이 더 걸리더라도 조금 더 싸게 알뜰하게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 일단 모바일 환경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바꾸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동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면서 또 한번 빨간색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이 유통업계에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니까요, 사실. 그래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 한 달이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역대급으로 참 말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판단한 지금 이 좀 더 파본 뉴스의 이마트와 쿠팡의 경쟁은 지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쎄요.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전쟁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꼼수에 불과한 할인 세일보다는 훨씬 더 실속 있게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불장난에 맞춰서 일단 신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기저귀나 분유를 구입할 기회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언급드렸던 생필품들, 전략 품목들에 대해서 할인을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에게도 반사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편의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점 줍쇼. 댓글 좀 줍쇼. 여러분의 다운로드와 구독하기가 저희 호구미디어를 먹여 살립니다.